돈을 많이 벌었다가 왕창 망해버는 사람들을 로또의 해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롯데의 폐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놀부예요. 왜냐면 놀부는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또는 진짜 로또만이 아니라 진짜 복권만이 아니라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거나 진짜 로또나 복권이나 이런 거를 1등 당첨을 했거나 또는 이제 뭐 카지노에 가가지고 동전 몇 개 넣는데 갑자기 떼돈을 벌었어. 또는 뭐 노름을 하는데 옆에 친구 따라갔더니 갑자기 돈을 벌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많은 것들을 벌으면은 그거를 이제 로또라고 얘기를 해요. 놀부의 경우에는 네. 놀부는 아버지 밑에서 고된 농사일을 다 했고 그리고 자기 일한 게 그 물려받은 거의 일부분이잖아요. 로또라는 것은 작은 비용으로 엄청난 소득을 얻는 것을 로또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1,000원이잖아요. 가장 작은 게. 그걸 갖고서는 수십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아, 쟤는 그냥 내가 차 한 잔 사주면 그냥 몇십만 원짜리 상담을 해주는 거라 이게 로또죠. 한 번 로또를 탄 사람은요 계속 로또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저희 스승님이 늘 하신 얘기가 돈 안 받는 치료는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나쁜 년이 된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진짜 돈이 없는 사람, 정말 내가 자살 충동이 있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몇 번 해라. 이 로또의 폐해, 그 다음에 큰 코 다쳐서 나쁜 년이 몇 번 되고 나서는 뭐 지금도 그렇게 딱 끊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뭐 가끔 그러긴 하지만 뭘 안 갔냐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할 거라는 기대를 버렸어요. 이제는 그냥 누구의 로또가 돼도 그냥 그거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요. 어쩌면 고마울 거라는 거 말고 그 사람이 날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구나. 내가 그걸 감당해야지 뭐 이 정도는 하면은, 그럴 자신만 있으면은 남의 로또가 돼줘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죠. 관리하면 돼요. 로또를 딴 사람들 다 망하지는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놀부하고 그런 사람의 다른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놀부는 부모 메시지 중에 건전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들었잖아요. 나쁜 행동 많이 했죠.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권성징악에 대한 것을 수없는 세월 동안 쇠뇌를 했어요. 부모 메시지도 쇠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쇠뇌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벌을 받을지 모를 거라는 무의식이 없을까요? 놀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사례상에 웃기는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저는 웃겨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죄라고 생각해. 어떤 참 불쌍한 분을 만났는데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집에다가 생활비도 못 갖다 줘.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장이에요. 근데 부인은 일을 그만두시 생활비가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렸을 때 친구 돈을 훔친 거예요. 자기는 도둑이잖아. 절도한 건 잘못됐지. 근데 그게 얼마냐 하면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은 1,000원 정도밖에 안 돼. 다시 갚았어. 또 1,000원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갚았는데도 자기는 절도야, 도둑이야. 그래서 난 나쁜 놈이야. 난 행복할 권리가 없어.
비합리적인 죄책감이죠. 근데 감정적 진실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놀부도 사실은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어떤 관심을 받을 수 없었고,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는 그림자 인생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후 존재의 확인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놀부라고 상징되어지는 어떤 사람은 I am not okay,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에는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은 스스로 이제 직원들한테 돈을 다 주고 기부하고 이제 기부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사방에서 기부를 받으러 와요. 이제 그런 놀부의 폐해 중에서 이제 생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놀부가 6개의 박을 이제 타게 돼요. 첫 번째 박이 엄마 아버지의 옛날 상전이 나타나서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상징적으로는 부모의 상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에서는 과거의 부채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내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가져온 거 허락받지 않고, 친구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빌린 것도 아니고 가져와서 갚기는 했지만 어쨌든 과거에 대한 어떤 부채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조금이라도 훈수라도 둔 사람들도 다 온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내가 너 그 부자 된 거 이거 하면 된다 그랬지? 그게 부자 됐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줘. 이런 과거에 신세진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이제 놀부가 그러니까 과거의 부채라는 게 그 사람들이 와서 갚어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그것도 있지만 이제 오는 경우가 많죠. 벼락부자가 로또를 타서 하면은 이제 오만 옛날에 그 밥 한 끼 사준 사람도 온다니까요. 너 부자 됐다며. 그러면 옛날에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줬어. 그러면 나는 밥을 10끼 사줄 돈을 줘야지. 놀부는요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면 옛날에 나한테 얻어먹던 놈이 이제 부자가 됐다고 나한테 쌩까? 이러면 평판이 죽이게 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놀부의 옛이야기 캐릭터는 막 심술궂고 그래서 그런 거 거절을 아주 쉽게 안 해. 그런 거 거절할 것 같은 인물인데 그렇지 않다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난 딴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 과거에 그 사람을 살고 싶지 않지 나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할인서에서 온 사람들이 니네 할아버지가 이제 할인서에서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 우리가 못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할인서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거예요. 정부는 무조건 복지를 해줘야 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누어 써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거린, 사기꾼, 강도, 도와달라는 사람 다 모이는 거죠. 내 가족, 내 할아버지, 내 조상, 내 친척이 도움받은 사람의 지인이에요. 그런 사람까지 찾아온다니까. 저는 어떤 사람도 찾아왔냐면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지인도 왔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큰일 났다고 제 집을 보증서 달래요. 자기 돈 빌리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박은 결핍 과잉 해소예요. 내가 옛날에 너무 많이 못 썼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수모도 많이 당했어. 그럼 허세 부리고 과소비를 해. 그리고 쾌락에 빠져요. 벼락부자가 된 사람 중에 과소비와 쾌락에 빠진 사람 진짜 많이 봐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기생들이 나와서 춤추고
뭐 걔네들한테 돈 주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번째 로또의 해악인 네 번째 박은요. 놀이패가 와서 놀이를 하면서 뭐 각설이 타령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이의 결핍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놀고 싶다고 같이 놀재 갔더니 돈은 내가 내. 놀부가 사실은 밖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번 돈이 이제 막 없어지는 거에 대한 것이 이 6개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자고 하는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 다 이제 오죠. 또 그들과 즐기는 데 드는 비용은 또는 쫓는 데 드는 비용 이잖아요. 놀자 그러니까 나 몸이 피곤해서 못 놀아. 그냥 내 카드 같았어. 또는 이제 쟤 좀 나한테 띄워줄래? 뭐 이런 식의 돈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네 번째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요. 과거에 끝난 인연을 정리하는 비용이에요. 옛날에 과거에 끝났어. 근데 걔가 또 찾아왔어. 10년, 20년 됐는데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알았던 사람이 찾아와서 사정을 하면서 요구해요. 이게 이제 친척일 수도 있고 은인일 수도 있고 이러면 진짜 힘들어요. 몇십 년을 안 왔던 친척이 갑자기 이제 친척인데 친척보다는 저희는 집성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만 같은 친척. 집성촌 마을에 살던 친척이 찾아왔어요. 그게 이제 돌아가신 상전노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요 이제 돈이 지긋지긋해져. 그쵸? 그럼 이제 막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은요 저절로 터지는 박은 똥바가지예요. 평판, 나쁜 평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다시는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모를 가진 자식은요 돈을 벌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하다 갑자기 망했어.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돈지랄을 하더니 잘 됐다. 이런 식의 평판 듣고 그러면 돈 버는 거에 대한 그 돈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